자, 안녕하세요. 또 목요일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미 조금 절반 왔나? 좀 많이 왔고요. 어디 보자. 오늘 목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지만 이렇게 좀 기분 좋을 이유를 좀 찾아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좀 에너지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은 뭐가 좋은가? 잠은 잘 못 잤는데 그래도 아침 공기가 굉장히 상쾌해서 그런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게 나올 때가 있고, 뭔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상쾌하지 못하고 뭐가 찜찜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다 망쳐.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을 하면 내가 주도하는 어떤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거의 1시간 내내 떠들었더니 목이 좀 따끔거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금 말이 없더라도 제 운전길 그 어떤 뭐 LA 어떤가 이런 걸 같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끔은 제가 말이 없으면 이렇게 뭐 주변에 차를 본다거나 경치 구경도 좀 하시고, 뭐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 LA 이제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뭐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저께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란 게, LA에서 이제 남자가 헤어컷을 하려고 그러면 15불에서 그 이상으로, 물론 고급 헤어 살론 같은 데들은 더 비싸겠죠. 근데 어제 들은 얘기가 예전에는 조금 좀 한다, 유명하다 이런 데가 제 기억에 40불 플러스 팁이었는데 요새 60불이 됐다 그래요. 60불 엄청 비싼 거죠. 60불, 야, 이건 뭐 거의 예전 같으면 두 사람이 먹을 밥값인데 60불에 팁을 15% 정도 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거의 70불을 주고 헤어컷을 해? 와,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70불을 내고 지금 할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40불에서 60불이 된 거니까 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럼 거의 20% 맞나요? 248, 그렇지. 한 20% 정도 인상이 된 거니까 이 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엄청 심각한 거예요. 60불을 내고 헤어컷을 한다? 아이고, 어지간한 사람 저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들, 유명한 데들은 그 정도까지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근데 양극화되는 거죠. 아주 싸게 가거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비싸게, 그 뭐 하루에 뭐 몇천 불 내는 그 한국의 그 산후조리원, 그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다, 그런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뭐 K 산후조리원 뭐 이렇게 포장을 하겠죠. 뭐 그런 럭저리한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층이 이제 없어진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원래 두 가지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쪽을 타겟으로 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럭저리로, 아주 프리미엄급이 아닌 럭저리급으로 가는 어떤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4월 1일이군요 4월 1일날 라디오 코리아에서 제가 이제 고정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저는 엣지하고 이베이 셀러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됐고요. 특히 엣지 셀러는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었어요. 엣지에서 상위 5%에 들려면 1년에 50만 불 이상 매상을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랭킹을 예전에 뽑아봤더니 아마존에 비해서 엣지는 그렇게 트래픽이 많지 않고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엣지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불 정도 하는 셀러라 그러면 저는 5배 정도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이런 인디비주얼 셀러들, 입점해 있는 셀러들이 지금 유통 구조의 변화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죠.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테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 심지어 같은 사진을 사용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전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드립니다. 사서 개인의 마진, 운송비 등등 여러 그 비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나 엣지 같은 데다가 물건을 리스팅해서 팔고, 아마존과 이런 마켓플레이스들은 그 판매의 총액의 어떤 그 판매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또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어때요? 중국의 직접 생산자들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지금 판매를 시작하고, 쉬핑이 거의 공짜고 이러다 보니까 단일 제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간에 있는 어떤 저 같은 셀러라든가 혹은 홀세일로 많이 비즈니스를, 홀세일 도매죠, 도매업의 어떤 붕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뭐 아시다시피 모든 중간 마진을 얻는 그 구조는 큰 자본들이 아주 먹잇감이죠. 깨부시기가 너무 쉬우니까 거기서 어떤 시스템의 도입이나 자동화, 뭐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자동화에서 인력과 어떤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에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테뮤 같은 경우는 제가 슈퍼볼 때도 광고하는 걸 봤는데, 광고 문구 자체가 광고를 너무 잘했어요. 테뮤에서 쇼핑할 때는 아주 백만장자처럼 쇼핑해라. 왜냐면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처음 가입해서 프로모션 같은 걸 받으면 한 10불 15불에 최소한 3-4항목 정도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마치 다이소나 달라 스토어 같은 데 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와, 내가 10불 가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걸 살 수 있구나, 많이 사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뭔가 쓰는 거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스트레스를 약간 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테뮤가 이제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미국 정부에서도 그냥 저런 회사들이 영역을 많이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지만 일단 막지는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테뮤 운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제가 뭐 다음날 다다음날이면 오니까 제 문제죠. 저희 이제 그런 회사들은 저희들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이제 그 중독을 시키는 건데, 쇼핑이 굉장히 빨라진 데다가 약속한 쇼핑 시간이 늦어지면 또 뭐 3불에서 5불 크레딧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더를 주문을 하는 항목에 대한 시간 관리를 제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넉넉하게 미리미리 주문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오랫동안 소장해야 되는 그런 물건 아닌 것들은 자꾸 테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이 셀러 같은 경우도 길어야 한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사실 2년이란 기간도 아마 생존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생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지켜보는 게 길어봐야 한 2년 정도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그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셀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가시다 보면 길에 조그만 이런 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샵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문 닫은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건 이제 음식점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고, 보세요. 뭐 주변에 여기가 뭐 그렇게 번화한 상가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제가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면 렌트비며 지금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새 이제 AI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무직도 화이트 칼라도 도래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요새 또 로버트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블루 칼라도 대체할 것이다. 화이트 칼라 쪽이 대체를 당하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왜냐면 저도 챗 GPT 유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업무를 본다는 게 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한 번, 두 번 더 필터링 해주고 정리해 주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되는 시간들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문제, 뭐 혹은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뭐 식당 쪽에 뭐 로버트가 요리를 하고 뭐 서빙하는 로버트 이런 것들 이미 지금 막 나와 있잖아요. 한국은 뭐 더 엄청나게 발달을 했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위협을 하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대체가 될 것이나 돈과 상관없이, 급여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에 우리는 포커스를 잡아야지 그냥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지, 뭐 그냥 예전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해야지, 프로그래머가 돼야지, 이런 그냥 막연한 진로의 결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라. 저는 전공이 컴사예요. 그거를 전공을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말리고 싶어요.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는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쪽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뭐 도시 관련된, 왜냐면 이 도시라는 게 어제 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참 많이 바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고 뭐 이런 뭐 산업적인 컨스트럭션 이런 쪽은요 의외로 돈들을 잘 벌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개인의 생활도 어떤 보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링이나 뭐 약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뭐 헬스 쪽이라,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저는 자녀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체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50대 60대야 뭐 그래도 편하게 좀 잘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특히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30대의 경우에는 아마 더 멘붕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 갑자기 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뭐 연봉이 반으로 깎인다던가 뭐 하든지 싫으면 나가라 이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준비했던 어떤 모든 경력의 어떤 그 길이 완전히 이제 뭐 단절되는 거잖아요. 등산하는데 절벽에 바위가 떨어져서 길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변혁기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일들이 대체가 느리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본인의 경력을 잘 좀 관리하고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만큼도 다 해봤고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나 모든 것을 놓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꼭 어떤 일적인 성공만이 꼭 성공을 지켜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일적인 어떤 성공이 다른 성공을 위한 뭐 시드머니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 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런 쪽에 너무 열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중요한 건, 삶에서 중요한 건 균형이 아닌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게 중용이잖아요. 아, 참 그런 것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도 요새는 엄청난 성공을 한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따위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인품이 훌륭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조율하는 능력, 그 과정이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아,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존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40대도 많이 그렇지만 50대, 60대에 자기 관리 안 하고 그 까불다가 그 혼쭐 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게. 40대에는 부럽죠. 와,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이만큼을 가졌네 라고 부러울 수 있지만, 아니 이제 50대가 넘어가는데 뭐 그따위가 뭐가 부러워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균형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돈돈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제 자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4월 중순 17일인가요 18일인가 또 제가 비영리단체의 강의 활동을 좀 오래 했거든요. 7년인가 8년인가를 했어요. 뭐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마케팅, 아니면 그냥 마케팅, 뭐 휴먼 리소스, HR, 인사, 뭐 마케팅도 그렇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은 심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7, 8년 동안 워크샵, 세미나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를 받고 한 거 아니었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도 멘토링 같은 거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아,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50대 삶도 사실은 이 폭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좀 뭐 못하겠다, 지금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4월 중순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는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잘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뭘 하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변수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제 대처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뭐 인공지능 포함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데 실수를 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도 뭐 한동안 좀 많이 지쳐가지고 뭐 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많이 모아서 제가 조금 이제 50대에 들어와서 조금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 더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 좀 변화의 타이밍에 제가 한번 좀 큰 임팩트를 한번 줘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랑 같이 하는 단체에서 스케줄이 올라오면 그때 한번 같이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도 출근 전에 말을 많이 했네요. 정말. 여기는 지금 LA 한인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9분이에요 오늘도 햇살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고요. 자, 제가 아까 상가 얘기했는데 지금 횡단보도에 사람들 길 건너는데 저기 보세요. 철장 있고 되게 정말 너무 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상가들이 다 이제 거의 주택으로 대체되고 있는 무슨 병원, 클리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예전에 있던 그런 샵들은 거의 없어진 지가 오래요. 아니면 뭐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문 닫고 그냥 렌트비만 내면서 버티는 그런 작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도 많은 것 같고, 인공지능의 도래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몰락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도 뭐 저런 뭐 무슨 패션 저런데 도매에서 사다가 2배 정도 붙여서 예전에 팔았던 샵이겠죠. 근데 저런 비즈니스 안 되죠. 왜냐면 저런 데서 20불에 파는 거 테뮤나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뭐 7불에서 12불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참 거리가 더럽습니다. 그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상가들도 다 닫았죠. 그죠? 뭐 아침이긴 합니다만 벌써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좀 바이브가 막 이렇게 야 신난다 신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참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러워요. 한 20년 전에 왔을 때도 참 별로였는데 이 길은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년 전에도 여기는 같은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저런 클리닉 같은 게 더 많이 생겼겠죠. 클리닉이, 저런 클리닉이 왜 이렇게 조그만 병원이 있는가, 저런데 좀 캐시를 받는 좀 얼전 케어, 좀 이멀전시 때 이렇게 얼전 케어 같은 거 해주는 데인데, 저런 데들은 캐시가 많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보험이 없고 의료 혜택을 받기 약간 어려운 지역에 저런 걸 차리면,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잘 된다고 해요. 다비치 안경, 아이고 저기도 오래된 집인데, 아 저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기 오른쪽에 포 레전드라고 있거든요. 저 집이 월남국수 정말 오래된 집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저기는 뭐 LA 가신 분들, 사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 지금 오른쪽에도 리사인이 또 많이 붙어 있고, 뭐 좀 여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흉물스러워요. 여기 저는 이제 벌몬길에 있어요. 벌몬길, 이제 삼가를 지나가기 앞서서 있는데, 아이고 저 형은 또 되게 껄렁거리면서 걷는다. 사실 그 걸음걸이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 뭐 건들거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 성품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똑바로 잘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성품이 조금 모자라다거나 그러더라도 걷는 거를 똑바르게 이렇게 걷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도 잘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갑자기 푹 끼어도 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쓰자. 요새는 제가 체온을 좀 많이 보호하려고 겉에 좀 얇은 스웨터나 이렇게 후디 재질 같은 걸 꼭 입는데, 아 또 반팔 입고 다니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또 춥거든요. 그럼 또 감기에 잘 걸리고 이래서 늘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이런 어제 한 80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냥 더운 걸 참고 그냥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상당히 덥습니다. 맥도날드다. 참 맥도날드 대단 짱이죠. 짱. 가격, 가성비, 난 한국 분들은 가성비란 얘기를 많이 쓰던데, 작은 가격이 너무 착하죠. 사실은 요새 전보다 막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여기 4불에서 뭐 5불 6불, 막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는데 전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잘 안 가고 맥도날드를 많이 가세요. 뭐 이렇게 커피에 내가 4불 5불씩 돈 내면서 사 먹을 여유가 없다.
뭐 물론 폼내고 뭐 스타벅스쯤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다 이제 사실 그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면 돈이 술술술술 새요. 네, 맥도날드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뭐 맥도날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뭐랄까 그 앱을 받잖아요. 맥도날드는 그러면 프로모션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잖아요. 그러면 또 더 많아요. 뭐 이렇게 뭐 프리 햄버거 이런 거 막 줘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맥도날드 앱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해서 뭐 펄처스를 하셨다가 그다가 또 조금 지웠다가 또 다시 인스탈레이션 하고 그러면 또 막 새로운 프로모션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 앱이 있으면 프로모션을 더 많이 줘요. 근데 그거 왜 주겠어요? 왜 줄까요? 왜 앱을 주면 더 많은 오퍼를 줄까요? 왜냐면 사람들 눈을 가졌잖아요. 그 회사는 그 눈을 말하자면 눈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인업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문자 알림 어떤 뭐 앱 알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사람의 손에 그 기계가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냥 다른 걸 더 줘도 그만이죠. 아 오늘 저 버스 저기 있으면 망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패스 해야 됩니다. 전 여기서 라이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 사실. 짜잔. 참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도시 같아 보이는데 그쵸?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저 옛날엔 여기 윌셔길이 이렇게 아침 이 시간이면 활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양쪽에 플러스 활기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시리였는데 요새 하도 병원만 생겨가지고 다들 아픈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느끼질 못하겠어요. 조금 뉴햄셔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뭐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쾌적하고 좀 좋아 보인다. 하늘도 실제보다는 이 카메라가 더 파랗게 찍어주네요. 근데 실제는 약간 좀 회색이 더 많아. 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도 또 수다를 많이 떨었더니 목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재밌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어 하시면 제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만날게요. 바이 바이바이.